임성환 작가가 새 일일 드라마 오로라 공주를 통해 컴백을 알렸습니다. 현재 임 작가는 지난해 사망한 남편 고 손문건 PD의 유족과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한데요. 생방송 스타뉴스가 드라마 제작 발표회와 한날 1시에 열린 재판 현장을 단독으로 찾았습니다. 임 작가 측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단독으로 공개했는데요. 김묘성 기자입니다. 최고의 시청률과 최고의 이슈를 낳는 드라마계의 대모 임성환 작가. 그녀가 오랜 공백을 깨고 드라마 오로라 공주로 복귀를 알렸습니다. 지난 1998년 보고 또 보고, 2002년 인어아가씨로 일일 드라마의 새 지평을 연 임성환 작가. 뒤이어 선보인 하늘이 쉬어와 아현동 마님, 신기생전에서는 신인 배우를 전면에 내세우는 소신을 보였는데요. 2년 만에 복귀를 알린 드라마 오로라 공주는 어떨까? 안녕하세요. 오로라 역을 맡은 전소희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 오로라 공주에서 이번에 황마마 역할을 맡은 오창덕입니다. 누구냐 너? 남녀 주인공 모두 연기 경력이 거의 전무한 신인 배우입니다. 이번 작품의 관건은 그간 여타 작품에서 받았던 막장 코드 오명을 떨쳐낼 수 있을지 여부인데요. 막장이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고요. 밝고 경탄 얘기로 이렇게 풀어가보자라는 게 이제 작가 선생님하고 저하고의 이게 같은 의견이고. 임성환 작가의 명성에 방점을 찍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 드라마 오로라 공주. 이외에도 이번 작품이 세간의 관심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지난해 1월 남편 손문건 PD가 숨지기 직전까지 임 작가와 함께 준비해오던 작품이라는 점인데요. 이와 관련해 배우 박혜민은 생전 손문건 PD와의 전화 내용을 언급하며 처음 캐스팅 당시를 회상하기도 했습니다. 저는 정말 돌아갈 때 우리 손문 감독님께서 전화가 와서 임씨 우리 이제 재미나게 해야죠 라는 전화를 전 받았었습니다. 그러고 나서 안 좋은 소리를 접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오로라 공주를 집필하게 된 임성환 작가. 하지만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는데요. 저기 혹시 오늘 임성환 작가님 안 오세요? 안 오세요? 네. 임성환 작가님 저도 제작 발표 오시면 한 번도 못 해요. 제작 발표회에 불참한 것은 그간의 신비주의 기조를 이어간 것뿐이지만 사실 그녀는 남편 고 손문건 PD의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. 손문건 PD의 가족들은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유족이 임 작가에게 사망 원인 은폐, 축소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속되고 있는 1년여간의 공방입니다. 엄청 큰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. 며느리로서 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. 지난해부터 이어온 소송의 세 번째 공판은 공교롭게도 오로라 공주 제작 발표회와 한날 1시에 진행됐는데요. 생방송 스타뉴스가 공판 현장을 단독 취재했습니다. 18분간 열린 이날 공판의 주된 내용은 유족의 임 작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. 판사는 먼저 유족 측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임 작가의 불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명시할 것을 강조했는데요. 이에 유족 측은 손 PD 사망 당시 경찰 수사에 활용된 CCTV 화면이 매우 어두워 자살 증거로는 쓰일 수 없는 힘든 자료였다며 그럼에도 자살로 판명난 것에는 임 작가의 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 CCTV 화면에 등장한 사람이 손문건 PD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는데요. 하지만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그것이 임성환 작가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인이 될 수 없다며 다음 기일까지 청구 원인을 분명히 할 것을 권고하고 공판을 마무리했습니다. 판사와 유족 측의 문답이 주가 됐던 세 번째 공판. 공판 후 취재진은 임 작가의 법무 대리인을 만나 공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. 원고 측에서 무리한 주장하고 계시잖아요. 지금 원고 주장이 너무 상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결론이 달라질 거로 보이지도 않고요. 이어 손 PD의 사망에 임 작가가 관련됐다는 유족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
그 근거 자료 하나를 생방송 스타뉴스 취재진에게 단독 공개했습니다. 임 작가 측이 내놓은 것은 검찰의 진정사건 처분 결과 통지문. 손 PD의 아버지는 수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지난해 4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요. 자살이 아니다 하는 것만 밝혀지면 되죠. 그럼 타살이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?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건데 그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그해 10월 임성환 작가의 혐의 없음이 검찰에 의해 발표가 됐고 그 원문을 이번에 처음 공개한 것입니다. 2012년 10월 5일 진정사건 처분 결과 통지 원문은 이렇습니다. CCTV 현장 사진, 유서, 시체 검안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자살로 판단된다.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고 손문권의 필적으로 나타났다. CCTV에 촬영된 사람은 고 손문권인 것으로 보이고 임 작가가 고인의 사망 과정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진정인 임성환에 대한 부분은 혐의 없고 고 손문권의 사망은 자살한 것으로 판단되고 타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진정 종결한다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. 하지만 유족은 그 이후에도 다시 한번 검찰에 진정서를 요청한 상태. 이번 사건은 검찰에 다시 접수돼 진행 중에 있는데요. 거듭되는 진정서 제출과 반복되는 공방. 3차 공판이 끝난 후 고 손문건 PD의 아버지를 만나 심경을 물었습니다. 너무 허무하네 그냥 재판이. 한마디로 좀 죽을 맛이지 그냥. 임성환 작가의 드라마 복귀와 관련해서는 애써 인정하는 모습이었는데요. 간섭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 하는 건 하는 거고 나는 나대로 이거 밝히는 거 이것뿐이지 뭐. 이어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재판을 강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. 난 죽을 때까지 해요. 네, 내가 죽을 때까지. 내가 돈은 없어도 있는 데까지는 할 거예요. 1년여간 지속되는 법정 공방과 2년 만에 복귀가 맞물린 임성환 작가의 현재 심경은 어떨까? 취재진은 임 작가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. 고 손문건 PD의 죽음을 둘러싸고 증폭되는 의문을 해소하고야 말겠다는 유족. 모든 사건은 종결되었다며 작품을 통해 현실을 살아가고자 하는 임성환 작가. 양측의 첨예한 갈등은 언제쯤 끝이 날지, 서로의 깊은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와이스타 김묘성입니다.